일단 자 이제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데 하나는 더 추가하고 할게요. 뭐냐면 노트북 기반에서 사실 HTML 태그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그쵸? 노트북에서 이거 아예 쓸 일이 없는데 뭐 어디다 써먹어요. 버튼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는데. 자, 그래서 노트북에서 구현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자, GMB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 GMB btn 저기 위에서 변수로 따로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btn은 컴퓨터에서는 동작하지 않으므로, 자, 정확하게 말하면 뭐 사용되는 기기 사이즈 기준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1280이었나요? 자, 이상의 기기에는 동작하지 않으므로 그냥 과감하게 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201번이었으니까 기능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포커스 부분은 20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 얘를 먼저 삭제했으면 참 좋았긴 했겠지만, 자, 요거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empty 맞나요? 그럼 empty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기는 하겠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죠. 자, 안 보여가지고 자, 껐나봐요. empty는 엄밀히 말하면 삭제긴 삭제인데 완전 삭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상에서 GMB btn 영역 자체는 그대로 사라져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삭제를 하는 아이는 empty가 아니라 remove입니다. remove이기는 한데 이것도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선택자 자체를, 변수 자체를 안에 들어있는 버튼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그 같이 안 사라지고 남아있게 돼버리는 단점이 생겼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변수명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입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아니시라면 뭐 페어런트 부모를 삭제해라 라고 해버리면 완전하게 똑같이 삭제가 되기는 하겠죠. 없죠. 자, 이런 식으로라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없는 상태에서 집어넣는 게 더 좋아요. 반대로 가는 게. 근데 그냥 나는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먼저 만들어 세팅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 없을 때 빼는 게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뺀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써볼 거예요. 써볼 건데, 자, 이대로 쓸 수는 없고요. 파일을 별도로 완전히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아까 밑에 만들었던 스마트폰 JS가 있었죠? 자, 스마트폰 JS에서 스마트폰 JS 쪽에서 위쪽에 들어가는 이 아이들을 모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어요. 이때 안 쓰는 기능이 있다, 지우시면 되죠. 선택자까지 변수를 따로 만들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가능한데 그럼 너무 막 꼬여버리니까 그냥 따로따로 하세요. 자, 스마트폰 끝났고요. 그 다음에 타블렛이죠. 타블렛 일단 건너뛰고 랩탑이죠. 타블렛 잠깐 건너뛰고요. 자, 랩탑입니다. 랩탑에서도 쓰고 변수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보셨던 노트북 기반의 내용들 갖다가 썼습니다. 그냥 이미 쓴 것들을 조정한 거 말고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가 썼으니까 오른쪽에 있던 header.js는 이제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지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스마트폰 랩탑, 현 상태에서는 요 header.js라고 하는 아이 자체는 아무런 기능을 안 해요. 아무런 기능을 안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 놀아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노트북 기반에서 있던 아이에서 우리가 GMB 리스트 버튼을 지워놨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면 똑같이 사라지게 되는, 반대로 새로 고침한 상태에서 기능을 여기서 썼는데 뭐 늘리면 반대로 기능이 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니까 자, 우리는 템플릿 JS와 함께 여기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때 톡톡톡톡, 자, 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각각의 스크립트에다가 클래스를 붙입니다. 이름을 달아줘요. 어라? 그리고 이름을 device라고 쓰겠습니다. 원래 자, 띡.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동작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는데 지금은 동작을 안 하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기능 같으니 우선은 빼고요.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있던 기능 돌아와서 다 이 상태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템프.js에서 뭐 써놨어요? 현재 디바이스는 뭔지를 언급하는 내용들을 썼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 지울 거 있어요. 뭘 지울 거냐면 요거 지우세요. 이거 필요 없죠? 기능 하잖아요. 정말 나중에 필요한 뭐 기능을 살려서 쓰시든지 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이 달러 디바이스를 숨기고 그 중에 뭐를 살려라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부분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큰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안 쓸 거거든. 나머지 콘솔 로고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됩니다. 뭐에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점검을 하실 거라면 점검용으로는 가지고 계셔도 된다. 자, 하나만 살려놓고 저는 콘솔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체크합니다. 자, 사용 브라우저 55번째 줄이라고 하는 것도 브라우저 기준
여기서 쪼개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쓰겠습니다. 싹 날리고 그냥 온리 체크하는 건 해당하는 디바이스 환경이 어떤 기기 사이즈 기준이다, 이것만 체크하겠습니다. 물론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는 값이 바뀌진 않아요. 세로 고침이 되면서 바뀌지. 이것만 알고 계십시오. 자, 됐고요. JS 자, 다 주소 걸어놓고 이곳에다가 쓰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어떤 데이터를 바깥에 빼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device type이라고 하는 JSON 파일을 일부러 바깥에 빼놨어요. 다른 것보다 이 규칙들은 내가 세팅해 놓은 어떤 환경으로 그대로 쓸 거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ajax 하고 이 내부에는 주소를 불러왔죠. 주소 값은 늘 얘기하는 기준은 HTML입니다. HTML 기준으로 나가서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device type.json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고, 컨텍스트는 document.body에다 사용할 거다 라고 한 다음에 done. 이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변수 타입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니면 데이터 타입은 불러온 값이다 라고 해주신다면 4개 변수를 저장을 해서 그대로 별도의 다른 이름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쓰겠죠. 이렇게 해놓고 가급적이면 이 내부에서 쓰시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앞전에 계산했던 아이들 중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몇 개는 쓰셔야 돼요. 자, 몇 개를 쓸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불러와야 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것도 JSON으로 불러올 수 있긴 한데요. 여러 개 JSON을 불러와 버리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는 use JS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데이터 앞에 붙일게요. 자, 이곳에다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아이가 나오면 저는 이 스크립트 태그를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 파일만 불러오셔도 됩니다. 컴마 태블릿이라고 불러오면 태블릿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또 랩탑이라고 불러오면 헤더 랩탑이라고 쓸 거고요. PC라고 하면 PC라고 하는 값을 불러와서 적용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이지 않나요? 여기다가 변수 JS URL은 이곳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변수 스크립트 코드는 이대로 이때 어차피 src는 속성에 붙여 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보던 형식이죠. 언제? 우리가 이미지나 이런 거 저번에 카드 리스트 같은 거 불러올 때 이런 형식으로 썼죠. 자, 이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세팅해 놓은 거고요. 자, 뭐 할 거냐면 디바이스 규격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해당하는 크기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인지 체크하기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건 일단 첫 번째 달러 윈도우의 아우터 위드가 되겠죠. 뭐 트루까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는 지난번에 반복문을 통해서 쓰는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i는 0해서 i가 어느 번째 해당하는지, 이때 제이슨 타입은 첫 번째가 없는 i로 했었기 때문에 뒤집어야 되네요. 자, 데이터 타입의 랭스 -1부터 계산을 해서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0으로 우리는 지난번에 뒤집어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i-는 1 또는 i-, 둘 중에 하나 언급을 할 거고요. 자, 어떻게 합니까? 조건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조건문에 들어가는 i는 이 데이터 타입에 이름이 길어질 테니까 뭐 체크 타입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타입에 i번째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 사이즈 값을 확인할 거죠. 이 i를 정수냐 아니냐까지 구분하실 거라면 pass int까지 고민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한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누구랑? 브라우저의 크기랑 비교를 했을 때 해당하는 이 크기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 i보다 크냐 아니냐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다면 포함이었나요? 자, 반대로 할까요? 헷갈리니까. 사실 헷갈리진 않지만,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라? 우리가 써야 되는 타입은 이것이다 라고 언급을 할 거니까, 자, 위에 있는 어떠한 값을 찾아와야 될 텐데, 점검용으로 콘솔 로그로 자, 현재 ck 타입이라고 쓰고요. 자, else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아이도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써주는 게 편하겠네요. 자, 여기다가 타입 자,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쓰겠습니다. 일단은 해당하는 아이가 나올 거예요. 해당하는 아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될 거예요. 언급이 되면 디바이스 타입은 이거다 라고 언급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서식은 이유 불문이잖아요. 0번째라는 거. 라고 해서 해당하는 요 내용에서 브레이크 끝나고 콘솔로 디바이스 타입을 확인을 하겠죠. 자, 사실은 앞전에 썼던 기능이 들어가는 것과 템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게 없어서 그대로 쓴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말고 딱 이 부분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뭐 이 기능이 동작을 했을 때 할 건데, 자, 제가 중간에 폼을 쓸 때 쓰다 말한 내용들 그대로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나옵니다. 사이즈를 옮겼을 때 세로 고침이 되면서 자동으로 타블렛이라고 나올 거고, 네, 형태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타입을 체크를 해 놓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건 말고요. 엄밀히 말하면 타입보다는 해당하는 번째가 몇 번째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i에 해당하는 번째의 값을 쓰겠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 쓴 거 찾았어요. 배열이 아니라 객체로 바로 쓸게요. 객체로 바로 써서 있던 이름과 동일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썼던 내용들 중에 디바이스 타입을 집어 넣었었죠. 네. 반복문이 끝나면서 뭐 할 거냐면 해당하는 HTML 문서의 요 자리에다가 일단 대놓고 쓰겠습니다. 달러 바디에 끄트머리에다가 어펜드 추가할 겁니다. 무엇을? 여기 써있는 스크립트 코드를. 스크립트 태그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쓰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이든 뭘 달아주시는 게 좋아서 저는 디바이스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디바이스라 클래스 이름을 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템프 쪽에 있는 디바이스 클래스를 지워주셔야 되고요. 아직 못 찾아서 못 지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바이스 대신에 다른 이름이라 써주셔야 돼요. 이게 찾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어펜드를 했으니까 달러 클래스 디바이스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겠죠. 여기다가 attr 속성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안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스크립트에 쓰셔야 되고, 이곳에다가 src를 넣고 이곳에다가 다시 끊어내고 더하기 아까 주소 어디있죠? 저기 써있는 js url과 함께 더하기 이 안에 들어가는 js의 객체 기억나실 거예요. 점이 아니라 해당하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한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좀 보기가 헷갈리죠? 그래서 위에 걸로 쓰고 여기다가는 src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무엇을? url과 함께
위에서 봤던 우리가 만든 객체 형식의 값 중에서는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스마트폰을 가져왔으니까 스마트폰 이름 그대로 찾아서 있는 데이터를 채워넣겠죠. 타블렛이면 타블렛을, 랩탑이면 랩탑을, PC면 PC를 갖다 집어넣겠죠. 어디다가? URL에다가. 자. 보이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스크립트 클래스 디바이스고 해당하는 어떤 주소 값이 들어가는 거. 자, rwd 어쩌고저쩌고 들어갔는데 에러 났네요. 에러 난 부분을 찾아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PC라고 쓰면 자, 왜 undefined일까요? 디바이스 타입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타입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데스크탑이라 나오죠.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문자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문자 값을 문자를 PC라고 쓰는 거잖아요. PC라고 쓰면 PC라고 쓴 자리의 값을 가져오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디바이스 타입은 랩탑이라고 써요. 여기다 랩탑이라고 쓰겠죠. 들어가죠, 똑같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 이름이랑 제가 제이슨에서 불러온 이름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그러네. 스마트폰, 타블렛, 랩탑, 데스크탑. 자, 그래서 이름이 달랐으니까 이름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수정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름을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더 확인해 보면 디바이스 타입을 이제 제대로 들어가네요. 그 얘기는 제대로 파일을 불러오더라 하는 거죠. 자. 현재는 안 먹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HTML 문서에 전부 다 쓴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스마트폰과 랩탑 두 개만 살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타블렛에도 랩탑에도 써주시는 수밖에 없죠. 같은 거를. 아니면 똑같이 카피해서 넣든가. 그럼 먹어야 되는데 일부가 안 먹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 어펜드를 한 다음에 속성을 집어넣으니까 기능이 안 먹어요. 그래서 조금 바꿀게요. 자, 위에 있는 코드처럼 한 번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면은 여기 ATTR이라고 있는 이 src 속성을 바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변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변수 append 아니다 attr src 라고 써서 자, 스크립트라는 요 자리에 넣을 때
저의 바람이라면 이거를 그냥 통째로 함수화 처리해서 넣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할 거예요. 저라면은 이거를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는 소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달러 바디에다가 어펜드를 통해서 처리하게 만들 건데요. 이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스크립트는 해서 넣어주고 이 자리에다가 src는 src 자리에다가 소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소스라고 넣어주면 소스가 들어오게끔. 이때 요 값까지 중에서도 이 URL까지도 똑같이 들어올 건데 뭘 굳이 하느냐 라고 한다면, 자, 이걸 src로 바꾸고요. 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기가 소스로. 자, 그러면 이대로 수행을 해서 값을 최대한 쉽게 가볍게 넣어주게 만들고요. 그럼 클래스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안 써도 됩니다. 이 위에 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 바꾼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만들 거니까 함수를 수행하되 이곳에 들어간 데이터가 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바로 위에는 이 라인하고 같아요. 아까 태그를 넣고 나중에 ATTR로 바꿨더니 아무런 반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한 겁니다. 자, 수정을 해서 요 36번째 라인과 똑같은 거를 그래서 조금 수행 자체는 좀 가볍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함수 처리한 거고요. 어차피 뭐 상관없겠지만 결과는 아까 보셨던 스크립트 코드로 들어가고요. 반응도 제대로 합니다. 사이즈 줄였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동작하게 되고요. 자,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이 사실 길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단순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필요 없는 주석들을 일단 지우고, 일단 첫 번째, 뭐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실 사이즈가 변경될 때 새로 고침 안 하고 바뀌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여러 가지 멋있는 부분도 있고 뭐 하기는 한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구현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씩 에러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부분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디바이스가 바뀌면, 방향이나 형태가 바뀌면은 새로 고침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속 편하게
세로 고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소위 단순하게 우리가 HTML 문서에서 어느 부분 요 temp.js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갖다 쓰시면 돼요.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요거를 뭐 하시면 돼요. 주소만 싸그리 지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 temp 그냥 픽이라고 쓸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해놔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자료들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자, 여러분이 쓰시기 편하게만 세팅하시면 되죠. 여기에 나 익스플로러 쓸 거야 말 거야 고민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 내용 기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쓰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쓰잖아요. 나중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설명을 써놓은 주석은 지우지 마시라고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원본을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주석을 지운 상태의 내용만 지워서 이렇게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저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만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로 고침이 되게 만들어 놨고 이 아이에 대한 기준치를 별도로 여기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썼어요. 자, 이 아이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세로 고침이 발생하는 기준 내용과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기준치의 내용을 똑같은 조건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타입들을 각각 똑같이 이곳에다가 명기를 했던 이유도 거기에 따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 불러온 내용대로 똑같이 쓰려면은 뭐 반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타입과 내용들을 써가지고 써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제이 썼던 범위나 내용들을 쓰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따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자, 외부의 데이터를 별도로 불러와서 데이터 기준 수치에 맞게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네이밍 기법으로 전 썼고, 이때 전체 브라우저 사이즈를 파악을 해서 이거는 뭐 굳이 사이즈 변경할 때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새로 딱 되면 그때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어쨌든 전체 내용의 디바이스 사이즈가 몇인가 언급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이 동작하게끔 만들어라. 이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따로 마찬가지 여기 있는 데이터도 불러오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일부러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때 불러오는 데이터는 스크립트 태그를 강제로 집어넣으면서 해당하는 이 스크립트 태그에 무엇을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에 맞는 규격의 어떤 JS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어디와 데이터를 연결했는지 언급을 해서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때 동일한 파일이 있다면 그냥 동일한 파일명 쓰시면 돼요. 바뀐 거 있다면 바뀐 파일명을 쓰시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스크립트가 사이즈가 바뀌면 쓱 자동으로 다른 JS 불러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클릭을 하거나 사이즈 변경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모두 원활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존재하고요. 자, 이때
한 가지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스마트폰 말고요.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 JS를 하나 만들어서 자, 요런 비슷한 기능을 쓰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기능을 쓰려고 하냐면요. 자, 이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용들 중에서 요거 당연히 JS.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없는 거 만들 거고. 자, 일부러 먼저 만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불러와 쓰는 연습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곳은 타블렛 계통의 JS입니다. 타블렛 JS가 들어오게끔 해서 불러오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한번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는 사실상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알아서 되게끔 JS에서 다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대신에 저는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 스마트폰의 JS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할 거라서 이 내용은 우선은 카피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스마트폰 JS의 값을 어디로? 타블렛 JS로 우선은 가져오겠습니다. 자, 구동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구현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랩탑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타블렛이니까 위에 확인하시고 타블렛 기준으로 들어간 거 확인한 다음에 클릭하면 동작되는 거 체크했죠?